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3차 시입니다. 지난 2차 시에서는 여러분의 신체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 관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는 3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은퇴 후 정체성의 변화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사회적 고립 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신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 조절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을 넘어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 관리, 사회적 관계,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초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목표와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정신건강 위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경제적 스트레스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압박과 기대입니다. 은퇴 후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사회적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미디어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회적 미디어에서 나오는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은퇴 후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며 이 변화는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관리는 은퇴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5가지 주요 요소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종종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사회적 고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미 활동을 찾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 및 가족과의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며 우울감이나 고립된 느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아 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역할 상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룬 성취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는 일상의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 명상, 운동, 혹은 일기 쓰기 등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실천하면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정신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학습, 창의적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통해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 조절 및 대처 능력이 강화됩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 기술을 배우면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술을 배우면 정신적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관리 능력은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며 여러분이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적인 정신건강 교육이 중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방적 교육과 지원을 통해 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가졌던 직업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와 혼란을 겪습니다. 이 과정은 정체성의 변화와 직결되며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퇴 후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사회적 가치를 느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감이나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와 성취감이 사라지면 우리는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삶의 목적 상실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업에서 얻었던 자신감이나 사회적 가치가 은퇴 후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 자신감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은퇴 후에는 정체성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직업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정의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학습 등을 통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직업적 정체성을 넘어서는 다양한 역할을 제공하고 우리의 자아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가요? 현재 어떤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은퇴 후 정체성의 변화는 단순히 직업적 역할의 상실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으로 직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공허함과 무력감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노력은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며 새로운 자아를 정의하는 과정에 대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는 삶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미, 봉사, 학습, 관계 강화, 그리고 다양성 추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시간에 쫓겨 취미를 즐기지 못했거나 다른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정원 가꾸기, 요리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취미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현재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활동은 봉사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기여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사회와 연결되며 스스로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지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학문적 관심사를 깊이 파고드는 등의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역사나 철학 등을 공부하는 것처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활동은 은퇴 후에도 삶의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소중한 관계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을 떠나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거나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인 활동이나 여행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하여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취미, 봉사, 학습, 관계 강화, 다양성 추구는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목적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은퇴 후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은퇴는 많은 사람에게 삶의 큰 전환점이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화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응력을 키워나간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퇴 후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직장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또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는 결국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때 변화는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 변화가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라고 인식한다면
그 변화가 더욱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직장 내에서의 업무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이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술 학습은 단지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을 넘어서 자신감을 얻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목표 설정이 은퇴 후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은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설정하며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점차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과정에서는 실패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변화가 따르지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점차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유연한 태도로 실패를 수용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방식으로 변화에 적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업적 역할을 끝내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자아 존중감과 자기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잘 관리하면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자아 존중감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인정이 사라지면서 자신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취미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도 변화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로 자신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찾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기 수용과 긍정적 사고는 중요합니다. 불안이나 우울감을 억누르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성취감을 느끼고 자아 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자원봉사, 공부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시기입니다. 자아 존중감과 자기인식의 변화를 잘 관리하며 긍정적인 사고와 새로운 목표를 통해 자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수용할 계획인가요? 은퇴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불안, 자아존중감 저하 등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은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과 사회적 연결 부족, 자아존중감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나 성취감을 잃으면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안은 은퇴 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주 겪는 감정입니다. 직업인으로 정의되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불안과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아존중감 저하도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인정이 사라지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가 사라지면 고립감이 커지고 가족과의 관계 변화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어떻게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계획인가요? 우리는 60세 이상의 우울증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31만 명의 60세 이상 노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는 약 33만 7천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은퇴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직업적 역할 상실이나 사회적 고립, 경제적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퇴직 남성들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빠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이미 19만 명을 넘었다고 하며 이는 은퇴 후 많은 남성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나타냅니다. 퇴직이나 실직은 직업을 통한 자아 실현과 사회적 연결을 잃게 만들고 이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년 자살 사망자의 상당수가 퇴직, 은퇴, 실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느끼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고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 이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감이 커져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년층 자살 사망자의 증가 현상은 우리가 은퇴 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정신건강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는 퇴직 후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은퇴 후 우리가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며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보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고립과 대처 방법입니다. 많은 변화들 중에서 특히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분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립감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직장 내 관계 단절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감정적 연결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면 이러한 동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 지지망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입니다. 은퇴 후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 그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해지게 됩니다. 친구나 친척들과의 교류는 유지될 수 있지만 직장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은 고립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이 저하되면 사람들은 외출이나 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만약 건강 문제로 외출이나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적 변화는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정체성 상실입니다. 은퇴 후 직업을 통해 정의되었던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은퇴 후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체성 상실은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원인은 사회적 변화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적 환경과 상황도 변화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나이가 되면 그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기술적 격차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적 격차가 생기면 온라인상의 사회적 활동이나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고립감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장 내 관계 단절,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가족 관계 변화, 신체적 변화, 정체성 상실,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기술적 격차 등은 모두 은퇴 후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고립감을 예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과 기술적 적응을 통해 고립감을 예방하고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고독사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고독사의 고위험군으로 노인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소외가 노인의 고독과 고립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노인들은 외부와의 소통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고독사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노약자에게는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큰 어려움이 됩니다. 최근 많은 가게나 공공기관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거나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 터치나 메뉴 조작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힘들다는 이유로 노인들은 식사나 쇼핑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기술의 차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필요한 물품을 구하거나 외부와의 연결이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정부 서비스나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정보의 격차가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격차가 노인의 소외감과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구이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큰 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들에게는 더 큰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면 고립감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고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은 우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지지그룹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봉사활동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직장 내 관계의 단절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족, 친구, 지지 그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건강한 정신적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 조절 기술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의 감소나 재정적 불안정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끼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게 되면서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거나 계획된 수입이 부족하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나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신체적 변화는 일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한계로 인해 이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립은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피로와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 불안, 신체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모두 은퇴 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전에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다양한 변화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를 미리 파악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두근거림이나 어깨, 목의 긴장 등이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원인 파악입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알아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호흡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복식 호흡, 378 호흡법, 박스 브리딩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체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점진적 근육이완은 몸의 근육을 순차적으로 긴장시키고 풀어주는 방법으로 전신의 긴장을 풀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명상도 스트레스 해소에 유용합니다. 마음챙김 명상, 걷기, 바디 스캔 명상 등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할 일을 우선순위대로 처리하고 일정을 계획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인생 목표를 설정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독거노인,
교사 등 다양한 연령대와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유의미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인물로 그녀의 감사일기 작성 원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감사일기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하는 감사일기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건강한 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신체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계획을 세워 일과 휴식을 적절히 배분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명상은 정신과 신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로, 명상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감정 조절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명상을 통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자기 인식이 증가하며 혈압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명상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 음식의 맛에 집중하거나 걸을 때 발걸음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사한 일을 찾아보기도 마음 챙김에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실천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고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잡념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긴장 이완을 느낄 수 있으며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디 스캔 명상은 신체 감각을 통해 전신을 이완하는 기법입니다. 누운 자세로 시작하여 발끝부터 머리까지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고 긴장 부위를 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신 이완감을 느끼며 약 15에서 20분 동안 실천합니다. 바디 스캔 명상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적인 평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판단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나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쉽지만 마음 챙김에서는 이를 내려놓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 챙김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깊고 고요하게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대한 감각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또한 신체 감각 인식을 통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긴장된 부위나 편안한 부위를 인식하는 것도 마음 챙김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 인식과 감정의 수용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균형 잡힌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훈련은 긍정적 사고를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평온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방법이며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첫 번째 기술은 긍정적 재해석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문제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보거나 그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술은 긍정적 자기대화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자신감과 행복감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긍정적 사고를 키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행복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모두 긍정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격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며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초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 대상자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나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강진군에서는 60대 이상과 70대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마음 청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음의 건강을 챙기려는 노년층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며 많은 참여자들이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프로그램처럼 각 지자체별로 정신건강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역 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차 시에서는 은퇴 후 직업적 역할 상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인식 재정립, 사회적 활동,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 조절 기술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은퇴 후 직업적 역할 상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등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인식 재정립, 사회적 활동,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4차 시에서는 자기계발 설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은퇴 후 삶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 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